오늘 내용은 장담컨대 정말 웃깁니다. 이강인에게 감정이입한 중국 축구 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강인의 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여러분, 축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황희찬이 찬킥에 닿지도 않아놓고 헐리우드 액션 연기를 펼친 선수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으로 황희찬에게 말 같지도 않은 파울을 주고 페널티킥으로 끌고 가 황희찬에게 큰 실책을 준 편파 판정 심판도 기억하시나요? 황희찬은 그날 자신의 골로 그 실책을 만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심판은 편파 판정으로 욕을 엄청 먹었는데요. 앤서니 테일러는 그날 피파로부터 해당 판정에 대해 검토받게 되었고 결국 피파는 앤서니 테일러 심판을 2부 리그로 실격 처리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는 유럽에서 판정 오류로 유명한 심판이고 한국에서는 편파 판정하는 대벌이 심판으로 유명한데요. 황희찬 파울 사건이 영국에서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던 나머지 결국 앤서니 테일러는 2부 리그로 실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장 좋아하는 팬은 첼시의 팬들이었는데요. 앤서니 테일러가 2부 리그로 실격됐는데 첼시의 팬들이 가장 환호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튼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이 장렬했습니다.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었던 호르헤 발다노는 이강인의 이번 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빈민가인 비아 피오리토에서 태어난 것 같다. 이강인의 얼굴을 가리고 그의 몸과 다리만 본다면 그는 완벽히 비아 피오리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첫 번째는 공을 쟁취해 싸우는 것. 그리고 팀 동료가 공을 잡았을 때 자신에게 패스를 해달라고 말할 줄 아는 대담성이다. 이는 나이 어린 선수에게서 보기 힘든 모습인데 이번 경기에서 그의 능력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곤살로도 그의 능력을 알고 예측 불가능한 놀라운 수준의 패스를 그에게 줬고 이강인은 멋지게 마무리했다. 그를 가진 것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매우 큰 행운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말한 비아 피오리토라는 아르헨티나의 빈민가인데요. 마라도나가 나고 자란 곳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해외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의 플레이는 마라도나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한편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점수 주는 것이 매우 깐깐하다고 유명한 르파리지엔과 레키프에서 MVP를 받아냈습니다. 한편 이번 골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또 웃겼는데요. 이젠 손흥민을 넘어서 이강인에게도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름은 중국에서도 흔한 성씨인 한자 이씨와 곧세다는 뜻의 강, 그리고 인자하고 어질다는 뜻의 인이 합해져서 곧세고 어진 이씨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댓글의 내용 자체가 나쁜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래도 한국 선수의 한국 성씨를 자기와 같은 성씨로 생각하고 감정이입하는 모습은 다소 웃기긴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중국에도 팬이 매우 많은 팀이라서 최근 이강인의 인기에 힘입어 이씨성을 가진 팬들을 위한 티셔츠도 중국 불법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이 티셔츠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라이센스를 따지 않고 그냥 제작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딱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고소를 하진 않는데요. 어차피 고소해봤자 여기저기서 다시 만들어져 팔릴 것이기 때문이겠죠. 중국의 축구 전문가라는 한 네티즌은 이강인의 플레이에 대해 깊게 분석하고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해당 네티즌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이강인은 비정상적인 선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늙은 선수와 같은 지능을 가졌다. 이강인은 그 어느 중국 선수보다도 뛰어나고 그 어떤 중국 선수도 이강인에 비교할 수 없다. 이강인은 기존의 한국 선수들과도 느낌이 정말 다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손흥민과 비교하자면 나는 이강인 쪽이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손흥민이 대단한 것은 골 결정력이고 그는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만 할 뿐인데 이강인은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그림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말 그대로 스노우볼 같은 느낌의 플레이를 하는 지능적인 선수다. 하지만 그가 지능만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는 움직임도 미쳤다. 마치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마라도나나 메시처럼 그의 움직임은 아르헨티나의 몸집 작은 선수들을 연상케 한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20살의 메시보다는 30살의 메시를 연상케 한다. 그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매우 비정상적인 선수다. 그리고 그의 성씨는 이씨인데 나도 성씨가 이씨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씨를 보유하고 있다. 이강인 덕분에 이씨라는 성씨는 유럽 전체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사실 손흥민의 경우는 많은 서양인들이 손이라고 읽는다. 우리의 성을 순으로 읽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강인의 경우는 읽는 방식이 같다. 나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이로 발음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중국이 더욱 대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이를 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중국식으로 리라고 발음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태클 걸지 않고 인정하는 편이며 많은 한국인들은 이씨를 영어로 리라고 발음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 이강인은 현재 정말이지 최고의 선수다. 은바페와 포옹한 이강인을 보았는가. 내가 이강인과 같은 성씨인지는 몰라도 마치 내가 은바페에게 안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왠지 모를 눈물이 났다. 도대체 누가 아시아인이? 그것도 이씨 성씨가 세계 최고 은바페 선수와 함께 뛰면서 그의 패스를 받고 골을 넣으며 포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강인 선수에게 정말 고맙다. 그는 오래전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다. 중국에는 오래된 말이 하나 있다. 팔은 무조건 안쪽으로만 구부려진다는 말이다. 이상하게 같은 성씨인 선수가 주는 유대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나는 이강인의 앞길을 정말 매우 응원한다. 달려라 이강인. 이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씨가 아무리 한자가 같다고 한들 같은 가족이라던가 성씨는 아닐 텐데 유대감을 크게 느낀다는 중국인이었는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감동을 받았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래도 누군가가 같은 성씨라고 해서 같은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 어느 중국인은 해당 네티즌의 댓글이 너무 과하다면서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당신의 댓글을 보면 토할 것 같다. 한국의 이씨는 중국의 이씨와는 매우 다르다. 당신과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이씨일 확률이 높다. 만약 피가 섞였다고 한들 당신이 유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유대감을 느낀다고 한들 이강인의 다른 중국 선수와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은 왜 하는 것인가? 왜 뭐만 하면 중국 선수들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강인이 대단한 선수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중국 선수들보다 뛰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결이 다르다. 이강인은 유럽에서 먹히는 아르헨티나식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중국 선수들은 올라운드 스타일의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한다. 만약 이강인이 중국 리그에 온다면 우리의 2부 리그에서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러니 피파에 축구 전문가들이 있고 에이전트가 있는 것이다. 물론 나도 이강인 선수를 매우 좋아한다. 그 덕분에 아시아인의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만 같다. 심지어 키가 너무나도 큰 김민재라던가 손흥민과는 반대로 이강인의 키는 중국인 평균 수준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키가 작은 우리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감정이입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한심하다. 실제로 내 부인은 황씨이지만 황희찬이라는 선수에게 감정이입은 하지 않는다. 둘은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 내 부인은 중국인 황씨 특유의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황희찬의 모습은 너무나도 투박하다. 뭐랄까 너무 단단하게 생겼다고 해야 할까. 황희찬의 모습은 돌 그 자체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인이 성씨가 같다고 해서 중국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실 한국인의 성씨는 족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검색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오래전부터 조작과 날조가 판치던 나라로 그들은 족보에 대해 굉장히 허술했고 족보를 날조하고 조작하는 거짓에 능통했다. 그래서 아무리 이강인이 같은 이씨라고 한들 이강인의 조상은 이씨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오래전 동성동본이라는 성씨가 같은 사람끼리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한국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성씨와 족보가 얼마나 거짓이 심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지. 한국인들은 서로 같은 성씨를 만난다고 해도 서로 피가 섞였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들은 모든 성씨가 중국으로부터 간 것이라는 개념도 부정한다. 그러니 더 이상 한국 축구 선수들의 성씨로 유대감을 느끼는 짓은 그만하길 바란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은 많은 부분이 틀렸죠. 한국에도 동성동본 관련 법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중국인들의 댓글을 보면 참 재밌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목록을 보는 거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을 매일 모두 확인하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